예, 민주당에 카톡으로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내란 선전 행위를 하는 일반인들도 처벌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거는 입틀막을 넘는 혼틀막이냐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지금도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이재명 대표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이에요. 이렇게 하는 가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 틀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럼 일상생활 검열입니까? 대통령이 이미 도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시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예. 가짜 뉴스죠. 본인들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로 처벌한다라는 게 난센스라는 건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익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메시지 1,600개 안 열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는 공산당 조직이면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민주당 파출소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서 정당이라면은 당연히 파출소나 유치장 같은 공무소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입니다. 예, 이 내용 전에 잠시 속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내일 헌재 1차 변론을 앞두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그래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공정한 헌법재판, 헌법심판이 어렵다, 탄핵심판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변론기일 일괄 지정 5번을 쫙 지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구조정 변호사 나오셨어요? 이렇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만약에 기피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피의 재판을 이제 먼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남편분께서 국회 측 대리인인 변호사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5번의 기일을 일괄로 잡았거든요. 근데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기일에 대해서 정할 때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괄 재판을 한 거는 방어권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편파적인 진행의 우려가 있다. 이 아마 두 개가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다면은 그 기피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결정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바로 헌재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심리는 거쳐야겠죠. 근데 전제로 삼아야지 심리를 한참 한 다음에 기피에 대해서 기피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원에서는 기피에 대한 재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을 짓고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양쪽에서 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기피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건 내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간 끌기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어쨌든 이제 시간을 끌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헌재에서 뭐 기피 신청을 받아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물론 헌재의 결정이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헌재에서 아마 이 문제도 빨리 결정할 것 같아요.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이 문제 논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낼 거라고 보여지고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최진봉 교수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속보가 들어오면 차후 전해드리고요. 자,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가짜 정보를 막아야 한다 등등의 발언들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이냐? 음주 단속하면 그게 국민 생활 검열이냐? 절대 아니다. 자, 반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겁박하는 거다. 그럼 민주당을 왼손 오른손 비판한 나훈아 씨도
내란 동조자냐? 그러면 처벌해야 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박수현 의원이 지금 음주단속을 예를 들으셨는데 음주단속과 표현의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음주단속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범법의 문제이고 지금 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제 카카오 SNS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자체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이 가짜 뉴스나 이런 어떤 비난의 요소 이거는 지금 현행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이 나눈 것 지금 전영기 의원이 주장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일반인도 내란 선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내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란 선전을 어떻게 지금 규정할까요? 자, 또 헌재에서 지금 또 내란죄도 뺐잖아요. 그렇죠. 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 옹호하면 내란 선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저 카카오톡의 일반인들의 어떤 의사를 하는데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예를 들었다고요? 예,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뭐 네. 본인의 아버지 들었던데,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어떤 이 SNS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부정선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가짜뉴스다라고 어떤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일반인들 거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뭐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생산한다든 이렇게 할 경우는 명예훼손 이런 걸 처벌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까지 단속하겠다는 이 취지가 어떻게 음주 단속과 똑같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입장 변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카오톡이나 자기는 SNS를 퍼나르면서 자기는 범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 선전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쾌하게 우리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예, 구장현 변호사님. 네. 워낙 지금 카카오톡이나 SNS는 확인 안 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여든 야든 극우든 극좌든 정말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란 선동이나 계엄 옹호 이런 발언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되니까 다 형법 90조 2항에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주장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겁박이다. 그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문헌에 내란죄를 범할 것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범한 것을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만들어지는 내란을 모의해서 진행되는 과정까지가 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끝났어요. 쉽게 말해서 단종된 상품에 대해서 선전하든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거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선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끝난 신군부의 내란죄 그거는 완전히 내란죄로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옹호 발언을 하면 그게 선전죄로 처벌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다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는 얘기들은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올렸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반박을 하면 돼요. 단체 대화방에서도 그거는 틀렸다라고 해서 걸러진 내용들이 사실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어느 쪽 주장 자체를 시작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사상의 자유 경쟁은 모두가 자유롭게 얘기할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재단한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입틀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PDF 떴어요.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으세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게 그것이다. 라면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의원의 예를 하나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음주운전이요? 예, 그 단속 방식이 우리나라도 위헌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은 일괄 단속 절대 안 해요.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가 휘청휘청휘청하면서 음주운전에 징후가 있을 때 내려서 한참 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이 질주하는 차를 세워가지고 하는 건 국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으니까 수사작용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의 얘기는 헌법적인 그런 논의를 잘 모르고서 얘기 좀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여당에서는 이래요. 내란죄 프레임을 국민에까지 씌워야 되느냐.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란 선동죄네. 그럼 나를 1호로 고발하라. 자,
자, 카톡 계엄 선포한 거다. 입틀막 공포 정치의 의도다. 이걸 넘어서 폰틀막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틀러와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이게 폭군이다. 오세훈 시장 공화당, 민주공화당으로 개명하라.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여당에서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검열이라는 단어, 빅브라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카톡을 다 국가기관에서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을 계속해서 검열 감시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허위 선동,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자, 싸그리 다 잡아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과장해서 검열하자는 거냐,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허위 사실을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날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단종된 상품을 이제 다시 팔자는 거냐 이런 주장들도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아직 계엄이 그리고 내란이 아직 시도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엄이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이쪽 세력에서는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좀 가능하죠.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논쟁과 관련된 주장을 해버리면은 다시 전선이 또 여기에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 계엄과 관련된 탄핵과 관련된 전선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너무 침소봉대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짜뉴스 극우 유튜버들이 퍼나르고 있는 이 내용들이 더 퍼지지 않도록 좀 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목적성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